자, 이후에서는 또 심리성명학 또는 카르마적 관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김땡땡과 이땡땡, 자, 우리 아들 김씨는 이 인생의 과제가 뭐였을까요? 자, 성을 보면서 한번 찾아보시고, 그리고 60대 여 이땡땡도 이 인생의 과제가 뭘까요? 그리고 이 두 아들과 엄마는 어떤 인연으로 만났을까요?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오늘? 자, 개명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은 자, 그래도 개명만 이렇게 해주는 것보다 어떤 방향성을 좀 제시해 주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개명도 해주고 이번 인생에는 이런 공부를 조금 하셔야 되겠는데 이쪽으로 많이 한번 또 그 과제로 삼고 한번 노력을 해 보십시오.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자, 우리 규희님께서 독립이요, 엄마에게서 독립. 자, 당연한 과제죠. 어떻게 독립을 시킬까요? 엄마 입장에서 고민해 보세요. 자, 이게 알고 보면은 정말 큰 고민이에요. 자, 아들은 종교를 하면 좋을 듯해요. 네, 종교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042, 931은 말 그대로 선생님이 되든 내가 누구 밑에 있는 게 힘들어요. 내가 항상 머리도 잘 돌아가고 일리도 강하고 리더 성향이고 내가 똑똑해요. 내가 또 엄마처럼 수용하고 어른 행세를 조금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누구한테 이렇게 뭐 지적을 당한다든지 피드백을 듣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힘들어 할 수 있습니다. 자, 엄마나 아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외국으로 가든지. 자, 그럼 외국으로 간다 칩시다. 아들 외국을 보내줘야 되잖아요. 보내주면 잊어버릴까요? 외국에 가서 어떻게 살아요? 또 외국에서 사니 못 사니 하고 엄마한테 또 연락 올 텐데. 자, 042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931까지 따라 붙어요. 이럴 때 더 심각해요. 정간지체 같아버려 평생 따라다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엄마가 미칠라 그러는 거예요. 아유, 안타까운데 엄마하고 인연이 평생 따라다니겠는데요. 왜냐면 지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답답한 거예요. 물론 내면의 상처가 누구나 다 있을 수 있는데 어릴 때는 그게 나쁘진 않았어요. 엄마가 다 챙겨주고 뭐 일단은 좋은 관계를 유지를 했고. 자, 오늘 다룰 거는 선천의 기운만 보고 이제 조금 내면아이에서 찾아올 수 있는 거는 괜찮고 여기에서도 안 되면 또 전생 기운까지 가는 거잖아요. 인생의 과제거리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면아이까지는 제가 뭐 이렇게 체크를 못 해봤습니다. 자, 이제 카르마의 관점에서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 엄마가 전생에 아들한테 빚을 좀 진 것 같아요. 이 아들은 이 엄마한테 엄마 아들이 되면서 빚을 받으러 온 것 같아요. 자, 이게 카르마의 관점, 카르마의 법칙은 이제 평형 이론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왜냐하면 이 자연은 항상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내가 이번 인생에 이렇게 살았으면 반드시 그 다음 인생에는 균형을 위해서 그 반대의 인생이 주어지면서 그 사람의 마음이 되어보게끔 카르마로서 공부의 과정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물론 그 카르마도 역시 내가 선택해서 온다고 들었습니다. 스스로 영적 계획을 세워서 와요. 왜냐하면 이제 영혼의 입장에서 보면은 영성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찌됐든 영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카르마를 닦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몸이 있는 와중에는 이런 많은 에고들이나 이런 카르마들이 고통스러운 게 되겠지만은 영성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걸 닦아야 되겠다고 강력하게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받으면, 육체를 받으면은 이번 인생의 과제로 나는 이걸 할 거야. 그의 강도가 세면 셀수록, 인생이 힘들면 힘들수록 이 과정을 통해서 잘 이겨낸다면 더 많이 닦이겠죠. 뭐 설렁설렁 닦고 가려면 좀 약하게 잡으면 되고. 자, 이런 카르마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조금 조화롭게 사는 방법이에요. 자, 카르마가 그래도 많이 닦였다 아니면 카르마가 많다의 그런 기준이 뭘까요? 누구나 카르마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면 내가 스스로 자유의지대로 조금 살 수 있는 분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스스로 인생을 창조해내는 분들은 조금 카르마가 많이 닦인 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오기 좋아라 그러기도 하고 제가 많이 이제 그 명상에서 많이 다루고 있죠. 내가 이런 에너지든 저런 에너지든 자율자재로
꺼내 쓸 수 있는 단계, 이 단계가 카르마가 많이 닦인 단계예요. 그게 조화로운 단계예요. 이 우주가 원하는 거는 조화로움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 느낌에는 엄마한테 이번 생에 오지게 돈을 뜯어내는 걸 봐서는 전생에 돈을 조금 많이 도리를 뜯겨서 이 엄마한테 빚을 받으러 왔고, 이 엄마는 거꾸로죠. 이 아들한테 전생에 빚이 진 거예요. 그러면은 두 분 다, 두 사람 다 카르마예요. 오, 내 돈 받으러 왔는데 그게 왜 카르마야? 내 돈 주는데 그게 왜 카르마야? 자, 여기에서도 또 뭐를 알아야 되냐면은 따로따로 김땡땡 입장에서만 볼게요. 내가 전생에 빚을, 그죠? 이 사람한테 돈을 조금 떼있다 치더라도 내가 돈을 빌려주는 것도 솔직히, 그죠? 잘 빌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공부해야 돼요. 자, 선업도 저는 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처에서는 뭐 선업은 좋은 거니까 많이 지어라 이렇게 하는데, 내가 좋은 마음으로 선행을 베푼다고 베푼 것이 그 상대방한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정말 돈을 빌려주는 데 있어서 저 사람이 어떤 쓰임새에 의해서 돈을 쓰려고 할까를 짚어봐야 되고, 설사 나는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더라도 내가 못 받더라도 나는 상관이 없어 할 정도의 마음이 선다면 돈을 줘도 돼요. 근데 보통 돈을 빌려줄 때는 어떤 마음으로 돈을 빌려줘요? 조금 이자 많이 준다든지, 그죠? 그리고 좀 더 이제 나는 덕을 볼 마음으로, 또 물론 내가 또 안타까워서 이렇게 빌려줬더라도 설사, 근데 그 상대방이 그 돈 쓰임새가 매우 불량할 때, 이제 능력은 찌뿔도 없고 뭐 이렇게 전문성도 없는데 막 사업 해볼 거라 이제 끌떡대면서, 야, 돈 좀 빌려줘봐, 내가 수입을 엄청 내가 좀 갚아줄게 막 이러면서, 판단해서 저 사람은 빌려주면은 뭔가가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는 과감하게 안 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 거 구분하지 않고 뭐 정으로 끌려서 무조건 줘가지고 일이 떡하니 벌어진다면은 그 빌려준 상대방한테도 오히려 선업이 큰 피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돈을 안 빌려줬다면, 혹시, 그죠? 역시 이 엄마가 돈을 안 대줬다면 사업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안 빌려줬다면 그 사업 안에서 몇 억씩 이렇게 안 날아갈 수도 있는데, 내가 빌려줬기 때문에 몇 억의 빚을 지게 만들었던 그런, 어쩌면은 그죠? 피해자이면서도 가해자 그런 글로 내가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할 때는 두 개 다 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왜 저는 절실하게 와닿냐면, 제가 한번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제가 이제 한참 사업이 잘 될 때 많이 베풀었어요, 사람들한테. 근데 내가 힘들어졌을 때, 힘들어졌을 때 이제 돈을 빌려서 제가 사업을 하려고 했었어요, 자영업을. 근데 사람들이 돈을 저한테 너무 잘 빌려주는 거예요. 제가 1억 3천이라는 돈 무일푼으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내한테 자본력이 50%는 적어도 70%는, 50에서 70%는 있어야 사업을 해야 되는데, 나에게 자본력이 10원도 없는데 100% 돈을 빚을 내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나, 그렇게 또 계획을 잡고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랑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제가 1억 3천이라는 그런 무일푼에서 돈을 빌려갖고 자영업을 했어요. 잘 될까요, 여러분? 자본력이 딸려가지고 너무나 안 됐던 거예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해요? 지인들이 나한테 빌려줬던 돈 내가 그대로 끌어안고 그걸 하면서 또 뭐 이렇게 메카넣고 뭐 이렇게 돌려막기 하다가 급기야는 빚이 뭐 2억을 막 빚이 이제 져버리고, 그죠? 그래서 제가 후회를 가장 많이 한 게 뭐가 있냐면은, 차라리 이제 돈을 원망이죠. 후회보다는 지인들이 어느 한데 원망이 되는 거예요. 나를 뭐를 믿고 이렇게 돈을 빌려줘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빚을 지게 만들었지. 너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원망이 이제 서러운 거예요. 차라리 빌려주지 말지. 그럼 내가 시작을 안 했잖아. 이런 마음이 한참 동안 올라왔던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고 나한테 왜 그렇게 돈을 빌려줬냐고 내가 한마디 하니까, 빌려줘도 저렇게 원망한다고 또 엄청 서운해했던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목이 다 나한테 돌아오고, 결국은 피해자 가해자 구분이 안 가는 카르마의 관점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빌려주는 것도 잘해야 되고, 또 빌려오는 것도 잘해야 되고, 자, 이런 것도 우리가 이런 인생의 과제에서 분명히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김땡땡이야 배워야 될 건 그거예요. 내가 설사 전생에 돈을 빌려줬다 하더라도, 빌려줄 때도 이런 마음으로 빌려줘야 되고, 떼이더라도 절대적으로 괜찮다 할 수준의 것에 빌려줘야 되지, 그 외에는 안 돼요. 뭐 이자를 많이 받으려고 마음을 먹고 빌려주는 것도 위험하고, 능력이 안 되니까 개인한테 이자 많이 주고 빌리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내가 지혜롭지 못하게 이렇게 빌려주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거래는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저도 돈에 대해서 그렇게 개념을 잡고 내가 수입이 조금 나더라도 누군가 나에게 돈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은 정말 깊이 생각해 봐요. 저는 이분한테 돈을 조금 빌려줘야 될 상황인지 아니면 제가 조금 편한 이제 조금 돌려서 거절을 해야 될 상황인지 많이 봅니다. 보고 습관적으로 빌리거나 자기가 이제 개념 없이 돈에 대해서 정말 개념 없이 일단 빌리고 보고 쓰고 빌리고 보고 돌려막기 하고 막 이러한 습관을 고치지 못하는 사람한테 절대 주면 안 돼요. 정말 이 정도는 빌려줘도 떼어도 나는 괜찮겠다 할 정도의 이럴 때만 이제 하는 거죠. 내 무의식에서는 엄마한테 너무나 당당하게 돈을 받는 거예요. 이 무의식에는 전생에 그런 기운도 저장이 되어 있다 그랬죠. 자, 전혀 미안한 마음이 없겠죠. 그렇거나 저렇거나 그런 마음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것도 공부를 해야 되잖아. 이분이 내 스스로 돈을 보고 내 스스로 직장을 가져야 되는 그런 인생의 과제를 안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걸 해야 돼요. 엄마를 지탱하는, 이제 엄마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런 과정을 살아라고 했는데 이러면서는 어떻게 해요? 떡하니 돈을 극하고 있고 관성을 극하고 있어. 그렇게 안 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태어난 그대로 카르마대로 사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알아채고 마음 공부를 조금 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너무나 상식적이잖아요. 부모님한테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도 너무나 상식적인데 그 상식을 다 외면해버리기 때문에 조금만 내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면 충분히 알만한 그런 수준이잖아. 그죠? 자,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이제 가르마를 닦아야 됩니다. 내가 전생에 어떻게 됐든 상관없이 나는 이번 생에는 내 스스로 그냥 그거를 내려놓고 돈을 버는 그런 과정의 인생을 살아야만이 이 카르마가 해소가 되고 다음 생에까지 안 이어져요. 근데 이렇게 살았다가는 다음 생에 또 어떻게 이어지겠어요? 또 뭐 엄마 돈으로 이렇게 영부영 살았으니 또 반대의 그런 반대의 인생을 스스로 선택해가지고 또 돈 문제, 돈에 관련된 그런 공부를 하겠죠. 그래서 돈 공부를 여기서 끝내느냐 못 끝내느냐 이번 생에 내가 알아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돈 공부하고 직장 공부, 이제 자식 공부하러 태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인생의 과제를 스스로 생각해보자. 이게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자, 이 땡땡은 그럼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자, 전생 기운 어디 가지 않아요. 내가 타고난 선천의 기운 어디 가지 않는다 그랬죠. 자, 682802 뭔가가 돈에 대해서는 에너지가 단단해요. 자,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이런 분들은 돈에 대해서는 손해볼지도 안 하고 돈에 대한 그런 개념이, 그죠? 관념이 알뜰살뜰한테 엄청 움켜지겠죠. 욕심이 엄청 많은 거예요. 이분이 태어날 때 5, 6. 자, 이분 역시도 돈 공부하라고 태어났습니다. 5, 6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스스로 돈을 창조하는 데 있어서 올바른 관점으로 내 마음이 기쁜 관점, 이런 관점으로 돈 공부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자음 너무나 잘 받았어요. 돈을 잘 생산하고 알뜰살뜰 잘 이렇게 생산해라 이렇게 했는데 워낙에 전생에 또 자기가 뿌려놓은 그런 카르마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번 생에 뭐를 배우려고 했어요? 빚 갚으러 왔으니까 내가 돈을 왕창 떼야 되잖아요. 전생에 빚을 졌으니까 이번 생에 돈을 떼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돈을 줄 거잖아, 그죠? 네, 일단 돈을 벌어야 돈을 떼일 거잖아요. 그럼 돈 많이 벌었어. 근데 지지해보니 왕창 나가버렸어. 자, 이럴 때 카르마를 닦는 방법은 반드시 전생에 뭐 이분들은 몰라, 그죠? 저도 몰라요. 이 자식한테 전생에 빚이 있다는 거 몰라.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빚을 갖고 있어. 그러면 빚을 갚는 데 있어서 카르마를 갚는 데 있어서 반드시 당사자한테 갚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저는. 당사자한테 갚는 것이 아니라 이 땡땡은 자, 전생에 빚을 지었으니 그 빚을 어떻게 환원을 시켜야 되냐면은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좋은 일에 많이 쓰고, 그죠? 사회도 환원시키고 좋은 뜻으로, 그죠? 이렇게 어려운 일에 이렇게 돈을 쓰고 많이 베풀어야 되겠죠. 좋은 곳에 기부도 하고. 자,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도 잘 써서 그 카르마를 갚아도 돼요.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이 기쁘잖아요. 조금 내가 조화로운 그런 삶을 살면은 자유의지대로 이렇게 원하는 대로 다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가장 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
네, 그런 상태가 내가 자유의지대로 살 수 있는 상태예요. 자, 이분들은 이제 조금 때가 약간은 좀 늦은 것 같은데, 망공부를 정말 깊이 해가지고, 뭐, 불법 공부를 하든, 종교를 하든, 그죠? 뭐를 하든, 그렇게 인생의 그런 전환점을 맞이하지 않으면 참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오늘 그냥 이 이름을 통해서 이분들은 이런 과정을 공부를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